안녕하세요. 하람 선생님이에요. 과학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전기 에너지, 우리 정전기에 대해서는 다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기 에너지에 관련해서 배우기 시작할 건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전류, 전압, 저항이라는 걸 먼저 배워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안 하고요.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만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27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교과서 27쪽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볼게요. 전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또 넘겨서 어디를 보냐면요. 32쪽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전압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36쪽에서는요. 우리가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통해서 ohm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첫 번째 27쪽, 28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28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자, 우리가 검전기를 전선으로 연결하면 대전된 검전기에서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로 전하가 이동한대요. 전하가 이동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우리 전하가 원래 뭐였죠? 전기적인 성질이었어요. 전기적인 성질이 이동한다는 것은 뭐가 이동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전자가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자가 이동해서 두 검전기는 모두 대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그렇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전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전하를 운반하기 때문이다.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적인 성질을 운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합니다. 우리 맨 처음 시간에 배웠는데요. 정전기는 멈춰있는 전기라고 배웠어요. 그에 반해 전류는 흐르는 전기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하의 흐르니까 전류라고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에는 전선 내부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스위치가 열려있는 회로, 그냥 회로를 볼게요. 잠시만요. 자, 전기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와 흐를 때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픈되어 있는 상태예요.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을 때에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뚝 길이 끊깁니다.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자가 불규칙하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방향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전류가 흐를 때에는 전자의 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류가 흐를 때입니다. 스위치를 닫았습니다. 그러면 길이 완성됐는지 한번 볼게요. 쭉 이렇게 하나의 길이 만들어졌어요. 길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들은요, 다 똑같이 일렬로 여기 어디서? 마이너스 극에서 이렇게 출발해서요. 전구를 지나고 스위치를 지나서 플러스 극 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출발, 다시 도착. 이렇게 계속해서 돌게 됩니다. 전자가 이렇게 해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동하나요? 네,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길이 생겼을 때 이것을 우리가 회로가 연결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전기 회로가 만들어졌을 때 전자들은 일렬로 각자 똑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가 흐를 때 어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로 가서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스위치를 닫으면 전선 내부의 전자들이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전구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라고 나와 있는데 전류의 이동 방향은 반대라고 나와 있네요. 맞아요. 그 이유는요. 전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던 과학자들이 전류는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정하였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 약속한 거예요. 모르니까 뭔가 흐르는데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흐르겠지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으로 넘어가서 전류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전류의 세기, 전류가 전자가 더 많이 흐르고 전하의 전자가 더 많이 흐르고 조금 흐르는 그 전류의 세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요. 전류의 세기랑 1초 동안 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을 전류의 세기라고 합니다. 1초 동안이라는 것은 뭐뭐 동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에 들어갑니다. 전하의 양 분자에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1초, 1세컨즈라고 하죠. 전하는 우리가 단위를 쿨롱이라는 단위를 쓸 거예요. 쓸 때에는 C라고 씁니다. 읽을 때에는 쿨롱이라고 읽고요. 전류의 단위는 A, 암페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로 보면 암페어는 쿨롱 퍼 세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단위로만 생각하지 않고 식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I는 T분의 Q라고 할 수 있습니다. T는 시간, Q는 전하의 양, I는 전류의 세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어는 I라고 하면 되고 단위는 암페어. 전하의 양을 나타내는 건 Q, 단위는 쿨롱. 시간은 T, 타임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T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단위는 세컨즈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전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32쪽입니다. 교과서 32쪽을 보면은 자, 우리가 과자를 먹을 때 생각해 볼게요. 자, 사람의 입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입이에요. 입 안 같아도 그냥 입으로 보세요. 자, 선생님이 과자통을 넣을 거예요. 여기에 동그란 과자를 넣어줄 거예요. 입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 수평이니까 들어가지 않겠죠? 하지만 이 통을 이렇게 기울여 볼게요. 그러면 얘가 떼굴떼굴떼굴 들러서 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줘야겠네요. 우리 작년에 위치 에너지 배웠죠? 이 위치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전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압은요,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데요. 전압을 전위차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 이걸 줄여서 전위차라고 하고요. 이것을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류, 전하가 흐르려면 어떤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힘이죠, 힘. 힘이 필요한데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 올려줘.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차이를 줘야 돼. 차이를 줘야 전하가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위로는 볼트라고 표현하고요. 기호도 V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전압이 내가 힘이 세면 쓸수록 전자는 더 잘 흐를까요? 전하의 양은 더 많이 흐를까요? 조금 흐를까요? 당연히 더 많이 흐르겠죠. 그래서 전류와 전압은 비례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를 37쪽으로 가겠습니다. 저항입니다. 저항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전기 저항의 개념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 또 전류네요. 전류가 가장 중요한가 봐요. 방해하는 정도. 그러면 저항이 많으면 전류의 흐름을 더 많이 방해하겠네요. 그러면 전류를 조금 흐르게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걸 정리하면요. 전류는 저항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 전기 저항은요, 우리가 기호로 R
이라고 표현하고요. 단위로는 옴 이렇게 씁니다. 옴은요 이렇게 씁니다. 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전압과 전류와 저항을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전, 압, 전류와 전압은 기호로 표현할게요. 지금 기호로 표현하고 있어요.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했고 전류와 전압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를 묶어서 옴이라는 사람이 정리했습니다. 바로 V는 IR.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옴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옴이라는 사람이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옴의 법칙을 만들었는데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기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것을 전기 저항을 여기로만 옮겨주면 V는 IR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전압과 전류와 저항에 대해서 배우느라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